얼마 전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 에로우3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로우3 미사일은요, 이 고고도 방어를 위해서 개발된 미사일인데요. 얼마 전 성공했던 이 실험은요,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실시가 되었죠. 이스라엘 미사일인데 왜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실험을 하느냐. 네, 이스라엘에서는 시험을 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고고도니까 뭐 100km까지 날아가는 그 고도에 이스라엘에서는 시험을 못하죠. 이 에로우3 미사일은요, 이스라엘제 미사일인데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또 하마스, 시리아, 이란 등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장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세계에서 가장 방공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작고 또 이게 좀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대공방어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 적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수도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깝기 때문에 늘 공습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약간 길다 보니까 가운데 허리가 잘려버리면은요, 이 국가를 방어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공방어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한국의 입장도 그와 비슷하죠.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고요. 군사적으로는 이게 서울이 참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적의 야포 사정권 안에 있다는 거. 이 정말 슬픈 거거든요. 이 야포라는 것은 야전 군인들하고 군인들 사이에 힘을 겨루기 위해서 서로 투사시키는 화력인데, 서울은 야포가 바로 서울로 날아오는 그런 아주 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거죠. 굉장히 슬픈 구조예요. 한 나라의 수도가 적의 야포의 사정거리에 있다. 뭐 슬프지만 그렇다고 뭐 수도를 뚝 떠다가 어디 있다, 딴 데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막기는 막아야 되겠죠. 저 에로우3라는 미사일은요, 에로우2에서 발전된 개념이 맞고요. 그러면 에로우2는 에로우1에서 발전된 게 맞겠죠. 이스라엘은 저렇게 대공방어망을 구축하고 자국의 대공방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요 에로우3는 바로 요 사드, 미국판 에로우는 바로 사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LSAM이 있습니다. LSAM이 한국판 에로우라기보다는 조금, LSAM이 그러기에는 조금 요격 고도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LSAM이 그 에로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국의 LSAM도 얼마 전에 이 사전 그 개념 계획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이 체계 시험 평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에로우3는 사거리가 길어서요, 이 우주 무기로도 사용이 될 전망입니다. 우주 무기라는 것은 저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을 요격하는 거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IAI사와 미국의 보잉사가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단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지상 발사대와 해상 VLS, 해상에서 VLS, 버티컬 런치 시스템이죠. 이 해상에서도 발사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또 뭐랑 비슷하냐 하면은요, 네, 제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 그렇죠. SM3랑 또 좀 비슷한 방식입니다. 해상에서 쏘는 것이 그렇죠. 최종 타격 방법이 에로우2까지는 이 파편 폭풍형이었죠. 그래서 표적 근처에 가서 표적의 수미터 근처까지 가서 빵 터져가지고 이 파편으로 표적을 무력화하는 거였다면은, 에로우3부터는요, 직격 파괴, 히트키를 하는 방식으로 요격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에로우2보다는 조금 작아졌죠. 왜냐하면요, 요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는데, 에로우2보다 작아졌는데 파괴력이 좋냐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탄두가, 에로우2는 파편 폭풍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탄두가 화약을 시켜가지고 빵 터뜨려서 표적을 때리는 거라면은, 에로우3는요, 이 킬 비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킬 비글이 무게가 많이 줄어든 거죠. 탄두, 파편형 탄두보다. 그래서 이게 미사일 사이즈가 조금 더 줄어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동성이 조금 더 좋아진 거고요. 이 미사일의 개발에 역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방위산업체인 IAI와 미국 미사일 방어국, 그 MDA죠. 미슬 디펜스 에이전시, MDA와의 협력으로 이번 요격 성과가 있었던 거고요.
에로3는 이 대기권 밖에 외기권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기본적인 성능이 마하 9로 날아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되고요. 적의 탄도탄을 히트키라는 거죠. 팍 쳐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사거리가 90km에서 148km 가지고 요격 고도는요 50에서 60km 정도 되는데 이제 현재 추가로 고도 100km까지 올려가지고 우주 무기로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현재 에로2까지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에로3는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로3는 아직 실전 배치는 안 된 거예요. 뭐 그 유명한 패트리어트 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그 패트리어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패트리어트도 팩2까지는 폭풍 파편형 탄두로 이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탄도탄 요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로2도 폭풍 파편형으로 갔다가 이게 크게 전술적 효과를 못 얻는다라는 어떤 실험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히트킬, 직격 파괴를 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에로5는요, 기존의 미사일이 배치를 해둔 이 저고도 방어용인 아이언돔, 그 다음에 중고도를 방어하는 데이비드 슬링, 요거 이어서 고고도를 방어하는 게 이 에로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층 방어를 완성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요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하층 방어용이 아니라 1000km 이상 중거리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상층 방어용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보면 사드와 매우 유사한 성격의 미사일이죠. 그래서 미국이 개발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동맹국의 어떤 어드밴테이지라고나 할까요? 미국도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저 기술과 저 실험값, 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에로3의 결정적인 표적이 바로 이란과 북한이 합작으로 개발을 했다고 여겨지는 사하브3, 이 MRBM입니다.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이 북한이 이란하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 미사일 기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하브3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첩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위협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요격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당연히 중간 개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걸 극복해서 현재 굉장히 양호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게 된 거죠. 특히 지난달 완벽하게 성공한 이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어려운 난관, 시행착오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실험 성공에 의하면 탄도탄이 회피기동을 하거나 혹은 이 디코이, 본체와 본탄두와 디코이, 기만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 때 요것을 구별을 해내가지고 어떤 게 본탄두고 어떤 게 이 기만체, 디코이, 기만체인가를 알아가지고 이걸 구분을 한 다음에 본 탄도탄, 이 탄두를 요격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실전에서의 기록은요, 2017년 3월 17일 날, 이거 이제 에로2였는데 이스라엘 공군이 이 팔미라를 폭격을 하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팔미라를 가서 폭격을 하고 귀환을 하는데 귀환을 할 때 시리아가 S-200, 러시아제 S-200 방공 유도탄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군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는 도망가고 지상에 있는 미사일이 쏴서 이 이스라엘 공군기를 쫓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공군이 에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S-200, 쫓아오는 S-200을 이스라엘 공군이 지상에서 에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얘를 요격시킨 그런 아주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전에서 검증이 된 거죠. 적의 중구경 로켓탄이나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점에 매우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군의 방공포병이 있고 이게 육군에 있다가 공군으로 넘어왔는데 참 잘한 거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통합 화력을 운영하는 필요성이 있어서인데 공군 방공포병이 공군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우리 공군도 이중무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군의 전투기와 방공포병이 적기에 대해서 동시 교전을 하는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중무기는요, 공군의 전투기가 적기와 교전을 하고 공군의 방공포병이 적기와 교전을 하다가 남아있는 적 전투기에 대해서 우리 공군 미사일이 교전을 하는 것까지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고 돌아오면서 적이 쏜 S-200이 쏜 지대공 미사일을 우리 방공 유도탄이 요격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매우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군의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동안 우리 공군의 방공포병이 아군기는 격추를 하지 않고 이 피하 식별 능력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피하 식별 능력이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적의 방공 미사일을 우리의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체계가 형성이 되면은 아군 항공기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조종사들은 적진에 침투해서 폭격을 하고 돌아올 때 심리적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우리 아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조종사는요, 본인들의 임무가 좀 더 용감해지고 적극적이 될 수가 있겠죠. 왜? 폭격을 하고 돌아올 때 적이 쏜 미사일을 우리 아군이 무력화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하모니입니까? 아군의 전투기가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게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로우 미사일은 당연히 탐지 레이더와 연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알게 되겠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슈퍼 그린파일 레이더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린파일 레이더로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모든 탐지가 가능하고요. 이 정보를 받은 이 타격체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컬에 자기 레이더로 포착을 해서 미사일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 그린파일 레이더가 이미 있고 또 슈퍼 그린파일 레이더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동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한국이 운영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또 향후 업그레이드가 될 철매, PIP-2, 그리고 SM, 향후 개발될 SM, 이런 시스템하고 연동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한반도가 이렇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최근에 북한이 실험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압박을 주는 이 변칙 탄도 비행이라든지 또 얼마 전 KN-23 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같은 것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변칙 비행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대탄도탄 요격 능력을 악화시키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 방공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적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다층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언젠가 대한민국도 그런 다층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